네, 반갑습니다. 2020년 중앙아시아 영화주간,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할 텐데요. 중앙아시아 영화주간 프로그램 같이 도와서 일을 하고 있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자리입니다. 사실상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지만 현재 이제 한국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영화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사실 중앙아시아 영화들이 저희들에게는 조금 낯설기는 하죠. 그래서 그 영화뿐만이 아니라 사실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모르는 점들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나라이기는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구잘님 모시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담아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중앙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이해 이런 걸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원래 그 오프라인 그 극장 상영을 준비를 하다가 우리 이제 특별한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중앙아시아라고 할 때 보통 저희가 이제 독립국가연합 CIS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5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국가에서 한 편씩 해서 총 5편 정도의 영화들을 저희가 그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라고 했을 땐 저희들에게 조금 낯선 나라 그리고 좀 저희가 잘 모르는 국가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영화들을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요. 그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부산영화제라든지 전주영화제 같은 곳에서는 벌써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특별전을 마련을 해서 중앙아시아 영화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특별전을 준비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2013년도에 잊혀진 중앙아시아의 영화들이라는 주제를 잡고 저희가 특별전을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영화제를 통해서가 아니면 좀 일반 극장이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는 조금 만나기 힘든 영화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조금 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저희가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에서 그 만들어졌던 영화들이 국내 개봉을 한 적도 있죠. 루나 파파 같은 영화들도 개봉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영화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높아져서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좋은 영화들이 국내 극장을 통해서도 그 소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구잘님이랑 함께 총 5편의 영화, 5개 국가에서를 대표하는 5편의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씩 안내를 하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화와 관련된 문화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가입니다. 저 먼저 카자흐스탄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 중에서도 가장 사이즈도 크고 네, 인구는 뭐 아닌 것 같고 없는 편이죠. 네, 네. 저도 한 4-5번 정도 가본 나라이긴 네, 한데 네. 굉장히 큰 나라이고 네, 되게 맞아요. 천연 자원도 많고 그런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소개를 좀 일단 네, 사실상 저도 카자흐스탄 많이 가봤어요. 저 친척이 많이 살아가지고요. 카자흐스탄 아까 얘기하듯이 큰 나라지만 네. 쓸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진 네, 않아요. 네, 네. 아시다시피 거기는 거의 사막 수준이가지고 우리 어릴 때 기차 타고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가면 항상 그냥 사막만 보면서 이렇게 가는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인구가 딱히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제일 인구가 많고요. 카자흐스탄보다 땅도 작지만 2배로 더 많아요. 아무래도 애를 조금 더 많이 낳는 민족이기도 해요. 근데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사실상 원래 제가 아는 그 역사로 얘기하면 배경으로 말 타는 민족이잖아요. 원래 몽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몽골이랑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한국 분한테는 중국이랑 똑같다고 말하면 네네네. 기분이 나빠하시는 네. 것처럼 다른 민족으로 보셔야 되고 이거 이제 알타이족 민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말 타시고 옛날부터 말고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약간 쿰을 사시면 뭐라고? 말우유? 네. 말우유도 되게 많이 네. 드시고 네. 그러는데 약간 이제 우리 그 영화로 가면 저는 사실상 덕분에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영화들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카자흐스탄 그 엄마의 가는 네. 길이라는 영화는 재밌게 봤어요. 음.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도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배웠던 역사도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배경도 이렇게 이제 2차 전쟁 전부터 2차 전쟁 그리고 후 이런 게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 국가들의 사는 모습 이런 게 담겨 있어서 문화적으로도 약간 되게 재미있을 수 있는 게 서령이 이제 당연히 20세기 왔는 거 아니잖아. 아시다시피 이 19세기부터 이제 네.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전복을 했잖아요. 중앙아시아를. 그때부터 사실상 그때는 왕국이 러시아 왕국이 전복하고 그 공산당이 오기 전이잖아요. 근데 거기 흐름이 공산당을 오기 딱 오자마자 그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살지도 못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상이 와가지고 그 힘들었던 시절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한 남자의 인생이잖아요. 거기서 그 한 남자의 인생이 그 쭉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배경이 이제 그 역사 배경이 담겨 있어서 좀 재밌게 봤어요.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엄마에게 가는 길, 이제 영어 제목이 이제 로드 투 마더인데요. 아칸 사타예브라고 그 사실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아시아를 대표하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도 해외에 조금 알려져 있는 그런 좀 대표적인 감독이긴 합니다. 방금 우리 구절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의 시대 배경은 1920년대 정도부터 시작해서 22년인가 그런 거 가장 최근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한국말로 우리가 이제 하는 표현으로 하면 이제 대하 드라마 같은 거인데요. 그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년대 그 이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시작돼서 이렇게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와서 이제 유목민들이니까 이렇게 좀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강제 정착 정책 그리고 이주 정책 이런 것들 사이에서 운명의 장난으로 이렇게 엄마랑 헤어지게 되는 아들이 이렇게 그 역사의 질곡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엄마를 만나게 엄마를 되는, 만나죠. 맞아요.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고.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고.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 사실은 이 감독님이 가장 최근에 만드신 그 토미리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건 이제 카자흐스탄의 어떤 우리라면 단군 신화 같은 어떤 전설의 여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많이 화제가 되었던 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로드 투 마더는 누구나 한국 사람들 저희 관객들에게도 충분히 재미있게 볼 만한 영화인 제가 봐도 그쪽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역사 배경을 보면서도 그 스토리가 자체가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저도 진짜 재밌게 보다가 마지막에 울었어요. 재밌죠. 저는 원래는 감동받기 쉽진 않은데 근데 울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그 카자흐스탄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카자흐스탄은 그 영화 산업으로 보면 그 CIS, 그 독립국가 연합 중에서는 가장 좀 큰 규모의 산업을 가지고 있고요. 만들어지는 제작 편수라든지 그리고 만들어지는 영화들의 어떤 만듦새 뭐 이런 걸 봤을 때도 카자흐스탄이 좀 크죠. 그렇죠, 확실히 더 커요. 대중적이고 제가 그런 점이 봐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요즘 조금 더 빨리 발전을 하기는 했잖아요. 중앙아시아 나라들 중에서. 그래서 조금 더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 네, 맞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보통 알마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왜냐면 옛날에 그전 수도예요. 원래는 수도가 알마티였잖아요. 항상 구소련 때도 그럴 때 옛날에 수도였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새로운 도시 아스타나가 생겼다가 이 최근에 이름을 수도가 변경이 됐잖아요. 누르술탄? 맞죠? 그전 대통령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바꿨죠. 네, 지금 수도 도시가 작년부터 변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스타나가 이제 신도시고 누르술탄 신도시고 원래 알마타는 당연히 역사가 훨씬 더 길고 더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알마트 많이 가는 거죠. 그러면 원래 카시아스 친척분들이 계시면 알마티 쪽에 계시는 거예요? 알마트는 최근에 살지만 그전에 세미팔라틴스크 살았거든요. 세미팔라틴스크 조금 더 북쪽에 러시아에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제가 어릴 때 많이 갔는데
우리 카자흐스탄 친척들도 혼혈이죠. 우리는 이쪽으로 혼혈이고 저쪽 혼혈이고 못 따라요. 우리는 민족이 많아다 보니까 네 친척을 기억하면 사실상 뭐 제 기억으로 어릴 때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문화권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뭐 우리 뭐 음식도 사실상은 뭐 전통 음식 몇 개 빼고 거의 먹는 것도 비슷하고 삶 습관 뭐 이런 게는 많이 차이 안 나가지고 별로 뭐 낯설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제가 뭐 이렇게 카자흐스탄 특징이 조금 더 이렇게 세다 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이슬람 문화고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차이 있죠. 당연히 어떻게 비슷할 수는 없죠. 사실상 민족도 많으니까. 네, 이제 카자흐스탄은 조금 약간 센민족으로 제가 항상 생각했어요. 약간 성격이 조금 더 세고.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보다 이런 이미지 있어요. 약간 조금 강한. 원래 말타는 민족들이 조금 세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조금 우즈베크 사람보다 세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니 그렇게 네, 생각 안 하셨어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이미지랑 우즈베키스탄 네. 사람들의 이미지가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네. 동네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그렇죠? 그래요? 우즈베키스탄 쪽이 조금 더 러시아 쪽 느낌이 좀 나죠? 건물들이? 아니요. 아니에요? 아, 건물. 네, 알마티 비슷하지 않으세요? 옛날 구소련 국가의 건물들이 사실상 도시 건축을 보시면 다 비슷비슷해요. 남는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 빼고 그 전에 지었던 집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그냥 한마디로는 비슷한 복사본들이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게 사실 독립국가연합의 공통적인 특징이긴 네, 하겠죠. 맞아요. 건물들이 다 비슷한 네, 옛날에 소련 영향을 받은.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키르기즈스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영화는 성스러운 나무의 노래라는 뮤지컬 영화입니다. 네. 그게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이렇게 이제 공동 제작된 영화이긴 한데 그 처음에 만드실 때 그 키르기즈스탄의 최초의 뮤지컬 영화 이렇게 이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고요. 굉장히 전통적인 내용의 그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네, 맞아요. 최근 삶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보통 도시에 많이 살잖아요. 사실상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약간 역사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네, 이제 제가 봤는데 이 영화를 네, 뭐지? 약간 믿음이도 막 나무를 믿고 뭐 이런 거 약간 뭐 지금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근데 이거 약간 옛날 풍습을 보여주는 약간 배경이었고, 그리고 이제 족장 있고 뭐 이런 그 족장 말에 다 따라가야 되고 이런 거 있는데 근데 뭐 말하는 민족이잖아요. 저 사실상 뭐 거의 뭐 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지 않으세요. 그냥 말이 되게 중요한 민족이었어요. 옛날부터 말 없이는 안 되고 우리 지금 뭐 차, 칩 이런 거 중요하지만 옛날에 칩보다 말이 더 중요하다는 민족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삶의 말에 대한 그런 그 마을의 풍습,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라는 뜻으로 하고 이게 그 사람의 말을 약간 어기면 안 되는 그런 풍습이 조금 강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상 뭐 음악도 약간 전통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저는 처음 보는 거니까요. 네. 잘 모르긴 하는데 두 가지 처음 이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는 존재하는데 네. 이제 동아시아라고 불리는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여러 국가들이 어떤 저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인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커뮤니티가 있고 네. 거기서 어떤 누가 문제가 일으켜서 네, 이렇게 맞아요. 튕겨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게 굉장히 어떤 비슷한 형태의 드라마적인 구조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작은 사회지만 그 사회에서 사랑도 있고 배신도 있고 뭐 맞잖아요. 뭐 이런 스토리가 누구나 어디도 있는데 약간 여기는 재미있는 요소를 생각하면 그냥 그 나라의 풍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당연히 스토리들 어떤 영화 보면 뭐 러브 스토리도 있고 뭐 액션 있고 당연히 다 있듯이 여기는 이제는 그 나라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아시아에서 특히 키르기스탄 진짜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은 단어는 그래도 들어본 적이 있다. 뭐 이 정도는 많은데
근데 키르기스탄은 발음도 하시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여기 이 문화를 담겨서, 그러니까 스토리는 있지만 그 이제 배경을 보여주는 것도 좀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이런 것도 보면서 좀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 실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그 중앙아시아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그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막이라고 하는 유르트라고 하는 네네, 유르트 그 맞아요. 생활을 유르트 맞죠? 유르타. 네.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 중앙아시아를 가면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기는 하죠. 그래서 이게 그 도시의 이미지가 아닌 약간의 어떤 그런 시골의 그죠. 그런 왜냐면 천돈 옷을 입고 거예요. 있는 거 보면 약간 몇백 년 전 배경이 아닐까라는, 거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은데 그냥 제 생각인 것 뿐이죠. 뭐 100년 전인가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중앙아시아라고 이렇게 탁 묻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쪽에 계시는 관객분들이 이런 키르기스탄 영화 성스러운 나무의 노래를 보면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렇구나, 뭐 우리의 문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낯설잖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아는 그 구스런 국가들은 약간 러시아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은 맞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 사람들 말타는 민족이라고 하면 되게 놀리는 분들이 많고 얼굴도 약간 한 사람에 비슷하다고 하면도 되게 놀리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아시아권이면은 무조건 중국, 일본, 한국어로밖에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얼굴이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이 이쪽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사실 문화적인 부분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그렇게 살진 않았거든. 보통 농사 짓는 민족이니까. 왜냐면은 이제 아래 타지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은 아래 있으면서는 좀 농사 짓기 시작한 게 훨씬 더 앞섰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소련 오기 전부터도 벌써는 농사 짓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새로운 거는 배우는 걸로 기대하면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을까. 사람마다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화, 국가, 언어의 차이에 상관없이 그냥 비슷한 이야기. 그렇죠. 아니 이 스타일가 비슷하죠. 네. 삶은 다 똑같잖아요. 네. 참 우리는 뭐 분습이 다른 거고 똑같죠. 우리 같은 지구인 아니에요. 맞습니다. 말을 보장 이쁘게. 맞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새삼. 저희 지구인이죠. 사실 그 키르기즈스탄은 그 인구가 적은 엄청 국가예요. 작죠. 그죠? 되게 작은 나라예요. 적고 산이 80%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농사 짓기가 힘든 땅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말을 타고 약간 거의 사냥 많이 했던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아시다시피 모든 이제 산에 사는 민족들은 농사 질 수가 없으니까. 사과 맛있대요, 거기. 우리는 중앙아시아에 유명한 게 키르기스탄 사과가 유명해요. 진짜 우리 우즈베키스탄도 사과 많이 자라거든요. 아시다시피 우즈베키스탄은 과일 굉장히 풍부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키르기스탄 산 사과를 많이 판매하거든요. 인기 많아서. 꿀도 키르기스탄 산의 꿀도 되게 맛있거든요. 원래 산에 나는 꿀이 맛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저도 지난번에 갔다 왔을 때 키르기스탄 꿀도 가지고 왔는데요. 맛있어서. 저는 먹어볼 생각도 못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키르기즈스탄을 한 번 방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짧게 있었어요. 한 3일 정도 비슈케. 그래서 사실 키르기즈스탄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척박한 환경이고 인구 수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자국 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되게 많고 키르기즈스탄에서 만들어진 영화들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에서 만들어지는 장편의 수가 굉장히 많은 국가 중에 하나라는 굉장히 좀 특이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자국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국내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당시에 미국 할리우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이랑 동시에 개봉을 했는데 이 자국 영화가 훨씬 더 관객 수가 많은. 그래서 애국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가? 애국심이 제가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자국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국 영화에 대한 관심도 많은 그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게 한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 맞을 것 같은데요. 계속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한 국가라서 네. 그 키르기스탄 영화 성스러운 나무의 노래는 조금 특이한 형태의 뮤지컬 영화이긴 하지만 키르기스탄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은 그래도 카자흐스탄처럼 좀 그 나중에 또 혹시나 영화제나 국내에서 열리는 영화제들을 통해서 만날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챙겨 보셔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촌스럽다 이까지는 아닐 정도로 좀 안정적인 만듦새를 보여주는 국가의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키르기즈스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가보시죠. 그 왜 저희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TV 예능 프로에서 네. 국가 이름 되면 그 수도 이름 맞추기 이런 거 하잖아요. 연예인들. 네네. 그런 거 할 때 사실 중앙아시아 국가 내면 거의 필승이죠. 제 주변에 제가 가끔씩 물어보는데 키르기즈스탄 수도를 아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수도 나라는 알아요?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국가를 아실까요? 네. 이제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들이 네. 이제는 기회죠. 우리 알려주는 기회가 됐죠. 수도를 아시는 네. 분이 제 주변에 한 네. 분도 없었어요. 비슈케크. 그래서 비슈케크이죠. 참 그런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세 번째 국가 네. 타지키스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타지키스탄은 뭐 카자흐스탄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교류가 많이 없는 나라이기도 하죠. 네. 그 타지키스탄 이번 저희 그 중앙아시아 영화 주간을 통해서 소개하는 타지키스탄 영화는 반사되지 않는 거울입니다.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상영을 한 적이 있죠, 국내에서.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 실제 타지키스탄에서 만들어진 이전에 지금 그 반사되지 않는 거울의 감독님의 이전 작품이 2013년도에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래도 타지키스탄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 중에서 그래도 이 영화 감독님의 영화가 해외로든지 아니면 여기저기서 좀 소개가 많이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자국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 그리고 완전히 예술 독립 영화, 그리고 조금 해외 영화제나 이렇게 조금 좀 보편적인, 조금 더 다른 국가의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영화, 이렇게 좀 대체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반사되지 않는 거울은 그래도 저희 관객들에게 조금 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뭐 제가 사실상 타지키스탄 가본 적이 없고요. 두샨베 수도잖아요. 제가 보면서는 약간 도시 이런 느낌이 약간 중아시아 나라들 중에서 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음식도 중간에 네.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도 보니까 제가 딱 바로 맞추거든요. 무슨 음식인지. 왜냐면은 사실상 이러면은 좀 다르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이 5개의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원래 제가 알고 있기는 했지만 중아시아 나라들이 이제 어른들 존경하는 그런 게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문화적으로는 중아시아는 아시아 나라들이잖아요. 보통 어른들은 좀 존경스럽게 하고 모셔야 되고 부모님도 많이 모시고 살잖아요. 중아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버지랑 아들 그리고 다른 남자분의 이야기인데 그 이제 아빠 아들의 사랑 이런 거 좀 이렇게 아픔 스토리도 있지만 이제 이거 보셔야 아실 텐데 스포일러가 되기 제가 때문에. 봤을 때는 그런 거 조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문화 중에 하나는 이제 어른들한테는 그런 잘해줘야 되는 그 어릴 때부터 뵙는 그런 습관이나 이런 문화가 많이 담겨 있고 뭐 사실상은 영화는 좀 감동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감동적인 영화고요. 얘기가 좀 슬프지만 이제 보셔야. 근데 적당한 수준의 이야기는 말해야 되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이에요. 네, 사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네. 영화를 보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이제 아내를 잃은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한 주인공이 있고 요 반대편에는 그 이제 부모도 없이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고아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자선 단체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데 이 사람이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인연이 없는 이 두 남자가 주인공인데 이 둘이 굉장히 좀 기구한 운명의 장난으로 이렇게 엮여 들어가면서
저희 한국에서 TV 드라마를 열심히 보셨던 분들이면 상당히 좋아할 만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얘기가 사실상 그런 스토리는 담기는 이야기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네.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리고 문화적인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듯이 한국 사람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스토리를 담겨 있던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맞습니다. 그 실제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배우들의 모습만 봐도 네. 그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유럽 쪽으로 간 듯한 외모의 변화가 좀 있어요. 아버지도 좀 그렇고. 좀 더 소극적인 외모를 갖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내가 아는 정도면은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중에서 여기 유일하게 다른 언어를 쓰고 문화고는 조금 다르고 약간 이란어 옛날 그러니까 파르시라는 언어를 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문화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네, 예를 들면은 파미르산에 사는 타직 사람들 보면 완전 백인이에요. 이제 네. 그 수도 말고 들어보시면 네, 네. 얘는 완전 그냥 유럽 사람들처럼 생기는 민족들도 있어요. 타지키스탄에서. 그래서 타직 사람들도 얼굴이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서국적이다. 약간 이란 이런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이란이랑 살짝 굉장히 그냥 비슷하게 외모도 비슷해 보이고 네. 너무 문화도 좀 되게 많이 네, 비슷해 보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처럼 이렇게 네. 생기는 약간 영향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조금 이제 몽골에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관대표도 있고 이런 외모를 갖는 사람이 많지만 이제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다르게 생기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언어들 저는 우즈베크어 잘 못하거든요. 뭐 조금 뭐 어릴 때 뭐 배우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이제 키르기스탄 뭐 엄마나 이런 아빠 단어들은 거의 비슷하거든. 인사법이나 이런 게. 타지고는 진짜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서 전도는 서로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이 타지키스탄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죠. 모르죠. 뭐 아까 네. 얘기하듯이 제일 유명한 중아시아 나라들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일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교류도 많이 했고 네. 사업도 많이 우즈베키스탄은 하고. 축구 때문에 저희가 다 잘 알죠. 그렇죠. 맞아요. 카자흐스탄이랑 우즈베키스탄 요즘에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타지키스탄은 이제 현재 이제 조금 이제 알려주려고 내가 봤을 때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얘기하듯이 배경도 옛날 구소련 국가다 보니까 근데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번 그 영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란 영화 이제 이란 영화는 국내에서 이제 팬들이 많고 많이 보셨으니까 그 네. 문화 그 특히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 말투 이런 것들이 이란 아니고 타지키스탄에서 그 타지키스탄 영화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하는 거 네. 이렇게 하는 이런 제스처들이 네. 이란 영화들이랑 비슷한 지점이 되게 많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진짜요? 실제 되게 외모도 좀 비슷했지만 하는 네, 행동이나 행동도 가족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중아시아랑 좀 달라요. 제가 한 번도 우즈베키스탄 영화, 카자흐스탄 영화에서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신발도 신겨주고 이런 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당연히 마찬가지로 존경스러운 이런 모습은 많지만 이런 게 약간 조금 다른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은. 그래서 아마 유일하게 조금 중아시아 중에서는 아까 얘기하듯이 이란의 조금 문화가 굉장히 이상한 가깝진 걸 느꼈어요.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시는 영화는 그 이제 온라인 저희 영화 주간을 통해서 보시게 될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소재이긴 하지만 그 조금 특이한 지점도 있고 그리고 쉽게 또 따라갈 수 있는 영화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한번 요번 참에 이런 국가 영화들을 한번 좀 접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다음은 그 CIS 독립국가연합 또 뭐 중앙아시아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지역 중에 그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 포털 사이트나 뭐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그리고 주변에 여행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사실 뭐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이제 영화제 쪽 일을 하니까 아시아 쪽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여기저기 좀 낯선 국가의 영화들을 많이 찾으러 다니는데
지금까지 저도 이제 이 일을 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 영화를 그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그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중앙아시아 네. 특별전을 할 때 그 대지진의 밤이라는 투르크메니스탄 영화를 상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되게 힘들게 만들어졌었어요.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영화들 그리고 그 외에도 국내 영화제를 통해서도 해외 영화제를 통해서도 투르크메니스탄 영화들은 거의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 만날 기회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힘든 지점이 있죠. 그만큼 그 투르크메니스탄이 좀 많이 좀 신비로운 그리고 좀 저희가 쉽게 접하기 힘든 국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인접한 국가의 사람들에게도 조금 많이 낯설죠. 낯선 나라이겠죠? 저도 잘 몰라요. 가보신 사실 적도 없고. 옆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볼 일도 없었지만 네. 저는 살면서 투르크메니스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신기할 수도 있는 바로 붙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뭐 듣는 얘기로밖에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뭐 도시가 굉장히 건물들이 다 흰색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상 생각해 봤는데 흰색으로 다 있으면 좀 더 깔끔해 보이고 약간 신비성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어느 나라 가서 모든 건물이 다 흰색으로 될 수 있나요? 맞죠? 볼 네.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한두 개가 있지. 네, 모든 네. 이렇게 건물들은 특이하죠. 네,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하죠. 저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네네.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고 저도 싶어요. 꼭 가보고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정보 실제 이제 구잘님까지 모르실 정도면 저희는 더 모르겠죠. 그래서 그 영화들도 저희에게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일지 이런 게 좀 되게 궁금해지긴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영화 주간을 통해서 소개하는 영화는 그 보통 저희가 이제 그 극장에서나 이렇게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영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영화일 것 같긴 해요. 승마소년과 말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한 60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근데 그냥 좀 낯선 느낌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 정도의 호기심을 가지고만 있으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영화의 내용은 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얼마나 말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승마라는 어떤 그 네. 실제 그 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죠? 그쵸, 맞아요. 영화 속에서는 약간 대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작은 소년에 대한 스토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말을 사랑하게 됐고, 이제 할아버지한테는 배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을 위해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약간 메시지가 조금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약간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식으로 좀 부는 거기도 하지만 네, 약간 말에 대한 얘기가 좀 많기는 해요. 저도 이 영화 보고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은 말을 되게 좋아하구나 알게 된 정도로 그렇죠. 말 얘기가 사실 많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정말 맞는 제가 못 봤던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영화 속에 있는 이 주인공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말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말을 얼만큼 우리가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승마 대회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지도자들하고까지 다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말을 타는 행위가 얼만큼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게 얼만큼 그 사회를 통합하는데 기능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계몽적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영상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에게는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이자 현재 그 실제 그 나라의 어떤 한 단면 이면을 네, 보여주는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어떤 지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영상을 보면서 되게 특이하구나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영화를 보는 어떤 기준 그런 잣대가 아니라 그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국가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좀 특이한 경험,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실제 투르크메니스탄은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접한 국가들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좀 더 저희가 접근하기도 힘들고 정보를 좀 구하기가 되게 힘든 나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온라인 그 영화 주간을 준비하면서도 좀 사실 여러 가지 조금 실제 작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게 준비하시긴 하셨는데 그만큼 저희가 많이 공들인 만큼 여러분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봐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다음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저희가 많이 알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잘 모른다고 하는 우즈베키스탄 전문가까지 모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네. 전문가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 저 들어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네. 타시켄트를 제가 한번 다녀온 그렇죠. 적이 있어서 그거 한번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제가 요만큼 부풀려서 자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잘하시더라고. 우즈베키스탄은 그래도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되게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저도 우즈베키스탄 영화들은 좀 많이 봤었었고요. 그리고 실제 국내에서 제가 아까 구절님한테 여쭤봤었는데 나의 결혼 온전기라는 영화가 실제 우즈벡을 소재로 해서 그 공간적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봤어요. 뭐 우즈베키 여자랑 결혼해서 데리러 왔던 그런 영화 맞아요. 살짝 봤던 것 같아요. 거기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영화라서 실제 우즈벡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긴가민가한 거죠.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와서 한국을 공간적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을 때 실제 한국의 모습들을 얼만큼 잘 담고 있을까를 항상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의심하면서 보잖아요. 네. 사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아까 얘기하듯이 제가 우즈베키스탄 잘 모른다고 하시지만 제가 지금 한국에 산 지 지금 16년 넘었거든요. 당연히 우즈베키스탄 변화하는 모습도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이제 문화권도 많아다 보니까 저는 이제 러시아에 가까운 문화권이다 보고 우리 사실상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좀 다르게 살아요. 우즈벡 사람들이랑. 이게 이제 우즈베키스탄 가봤던 분들이 알더라고요. 그런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 네, 이제 한국 분들이 신기하더라고요. 저한테 항상 어떻게 우즈베거 못하세요? 저 지금 그렇죠. 영어 자막으로 봤거든요. 영화. 왜냐면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 어떻게 보면 같은 구소련국 가다 보니까 공통어 다 러시아였거든요. 저도 지금 카자흐스탄 가든 키르기스탄 가든 다 러시아 써도 사람들이랑 소통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정도로 우리는 지금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제 우즈베거 많이 쓰고 저한테 아까 물어보시더라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반성은 어떤 영화 많이 보냐고. 저 우즈베크 반성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러시아 반성 보니까 그래서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본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국 우즈벡 사람들 되게 좋아한다고. 네. 뭐 인도 영화도 많이 보시고 그런 게 조금 많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 영화로 보면 시골 삶이 나오잖아요. 전 사실 시골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타시켄트 출신이다 보니까 어릴 때 우리 사실상 시골 갈 수 있는 일은 뭐 누가 친척이 있거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 친척들도 다 도시에 살다 보니까 우리 오히려 어릴 때는 다른 나라 갔어요, 친척 보러. 왜냐하면 이제 민족이 섞여다 보니까 러시아도 있고 카자흐도 아까 얘기하듯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골에 가본지는 못해서 저도 사실 약간 낯스러운 느낌이 있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 삶이랑 또 시골 삶이 좀 다를 수도 있듯이 네, 이제 이 영화 배경을 보면 약간 시골 삶이 나오잖아요. 이 작은 여자에 대한 삶인데 네, 저도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점도 발견되고 저도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 이 정도 생각을 들었고요. 네, 영화는 상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맞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영화가 이제 갓 구운 빵이라고 아주 최근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우즈벡 영화일 것 같고 이게 이게 러시아 그러니까 저희가 독립국가연합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유라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또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이게 러시아 뭐 이렇게 이제 아시아 쪽, 중아시아 섞여 있는 지역.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유라시아라고 불리는 영화제도 있고 유라시아라는 이름을 붙인 영화제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같이 그 문화권에서 영화제나 이런 걸 많이 여는데 그런 영화제를 통해서 상도 많이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제 올해
한국의 왜 그 봉준호 감독님 기생충이 아카데미 네네. 상 맞아요. 받으면서 많이 이제 큰 경사였죠.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해마다 그 아카데미의 그 외국어 영화상 부분에 그 국가를 대표하는 영화들을 이렇게 출품을 하는데, 이게 이제 출품을 하다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어떤 기준들을 거쳐서 어느 정도 영화 산업이 되면, 그 규모가 되면 그쪽 국가 출품작을 받아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2019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우즈베키스탄은.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영화로 이 영화가 선정이 되어서 그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국가 대표로 이제 엔트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오스카 엔트리라고 하는데, 그 오스카 엔트리가 되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상당히 좀 보편적이고 우리가 좀 다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때 약간 여자 주인공 이제 사춘기 시절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겪었던 시기가 있듯이. 근데 이제 우리는 다 다양하지만 이제 여기는 좀 이 여자 주인공의 스토리가 좀 슬픈 스토리죠. 부모님한테 버림도 받고 그래서 사춘기 때 더 힘들고 할머니가 기우고 계시고 또 이제 제가 딱 이해했던 부분은 그 여자 젊은 분이 이제 그 삼촌의 와이프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삼촌도 어떻게 보면은 사고치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렇게 약간 가족 상황이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더욱더 또 혼자 외로움을 타고 자기 엄마한테 가고 싶고 이런 게 좀 스토리 담겨 있는데, 네, 아까 얘기하듯이 또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왜냐면 우즈벡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이런 것도 또 볼 수는 있잖아요. 거기 학교 모습도 나오고 이제 보시면 교복도 없잖아요. 위가 흰색이고 아래 막 검정색으로, 이런 것도 사실상은 또 특이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옷을 입구나 이런 것도 보여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화는 약간 우즈베키스탄 전통 삶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옷들도 이게 아마 보시는 분들이 아실 텐데, 옷도 약간 좀 전통적이라도 가깝게, 그러니까 여자 애기가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에 가깝게 옷 입고 있지만, 이제 어른들은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마 아실 텐데, 아니면 앞으로 이제 보실 거예요. 어른들 되게 전통 옷을 많이 입어요. 아직까지는 우즈벡에서 머리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리고 뭐가 이렇게 아까 이게 히잡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머릿결에 다 보이는데도 그냥 살짝 이렇게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가리는 문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세대 차이가 느낄 수도 있죠.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세대 점바지도 입고 어린애들이 그냥 이렇게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이제 옛날 옷 입고 이런 건 좀 세대 차이라는 거는 느낄 수는 있지 않을까. 그 영화 충분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측면이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게 조금 영화에 대한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리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성장기에 있는 그 여자 아이가 나오죠. 이제 보호 시설에 있다가 이제 할머니가 데리러 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머니가 시골 집으로 데리고 가죠. 이제 그때부터 할머니한테 불만이 있죠, 그죠? 맞아요, 엄청 많죠. 도시로 가는 게 아니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할머니가 이 손녀를 데리고 시골 집으로 오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제 삼촌의 부인이 있죠. 그래서 실제 조금 스토리에서 좀 특별한 점을 이야기를 하면,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남자가 나오지 않고 여성 3명이 주인공인 거죠. 이게 3세대가 걸쳐서 여자의 이야기인 거죠. 그 지점이 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엄마가 그 실제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아빠의 이야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엮여 들어가는 그 상당히 보편적이고 저희가 이제 익히 그 충분히 공감하고 따라갈 만한 그 완성도가 있는 스토리의 재미도 있고, 촬영도 굉장히 잘했고, 중간중간에 그 자전거 타는 장면이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누워있고 그 뛰어다니는 장면들이나 이런 장면들에 되게 공들여서 촬영을 한, 그래서 상당히 완성도가 있는 영화라서 사실은 지금 저희 그 관객들의 눈높이에도 충분히 그 소구할 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방금 그 조금 전에 이제 구절님 말씀하셨지만, 그 실제 타슈켄트를 가보면 굉장히 도시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중간중간 영화에 나오지만 이제 시장
한국에는 잘 없는 그 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많죠. 지방이 네네. 이게 지붕이 있고 이렇게 네, 같이 맞아요. 있는 그런 시장들이 등장하고 뭐 이렇게 도시가 중간에 건물들이 다 있고 굉장히 이렇게 모던한 도시의 형태가 가 있는 타슈켄트 그리고 우즈벡도 사실 그런 지역이 많지만 이 영화는 완전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 집 네, 맞아요. 그리고 시골 마을을 소재로 해서 호수 있고 맞죠.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바다가 없으니까 호수 아니면 강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제 타슈켄트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면은 그 호수더라고요. 그래서 타슈켄트 가서 이제 장 보고 이런 거는 나오는 장면이 아까 얘기하듯이 사실은 시장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길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타슈켄트를 네. 한번 쓰니까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 같이 이제 옆에 계시는 그분이 이제 저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관광 비슷하게 이제 한 이틀 정도를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네. 그 기억이 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이렇게 시장이 큰 시장을 가면 그 빵을 굽는 가게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네. 아침에 먹는 빵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리뼈시카. 네, 뭐 이런 비슷한 그렇죠. 이름이었습니다. 네, 그 빵 엄청 큰 빵을 굽는 네, 가게가 있고, 우즈벡 사람들 논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아침마다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엄청 맛있었어요. 네, 그 두껍게 이거 이제 그 옛날 전통 스타일. 그래서 그 방 보시면 영화에서는 방 만드는 네, 방식을 이렇게 막 보여주잖아요. 만들죠. 네. 원래는 우리는 시장 앞에서 보면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뜨겁게 먹어야 되거든. 그래야 네, 맛있거든. 엄청 뜨겁게. 네. 맞죠. 뜨겁게 먹어야 네, 그 맛이고.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네. 왜냐면 시골에서는 이제 집에서 만들었다는 거는 그 사실상 최근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배경도 최근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만들잖아요. 집에서, 네. 시골에서 도시 당연히 아무도 집에서 못 만들죠. 이게 사실상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과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 그 빵을 되게 많이 맛있게 먹거든요. 이게 되게 촌돈 빵이에요. 아침에, 점심, 저녁으로 다 먹어요. 이게 주식빵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밥 먹잖아요. 쌀밥 먹듯이 여기는 이제 국이란 뭐 찌개란 이제 이 빵을 먹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으로는. 진짜 그걸 이렇게 맛있긴 해서 해요. 큰 화덕에다 굽더라고요. 화덕에서 맞아요. 네,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화덕에서 구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좀 큰 시장 가면 옷을 파는 가게를 가면 네. 그 좀 집이 하나 있어요. 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사온 건데 그 코트 긴 거 그 우즈벡에만 입는 이렇게 전통적인 남자들이 입는 거 큰 맞아요. 코트 같은 거 맞아요. 있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코트 아니 그저 원래는 옛날 전통 사람 옛날에는 추울 때 입었던 그 옷이거든요. 우리라면 두루마기 비슷한 네, 약간 이렇게 비슷한 긴 두껍고 맞아. 여름은 더워서 못 입고 되게 네. 화려한 이제 찬식이 다른데 지역마다 또 달라요. 이제 약간 지역마다 색깔이나 이런 게 찬식이 되게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우즈벡 사람들이 남자들이 특히 많이 모자를 모자, 쓰잖아요. 그 모자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모양 보면 대략 이 지역이구나 알 수 있대요. 우즈벡 사람들끼리. 왜냐하면 여기 잔식에 따라서 그 지역 산지나는 잔식도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 여자가 지금 학교는 또 시골 가서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도시 사람이 와서 약간 되게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굉장히 큰 차이 많이 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시골에 사는 사람이랑 도시 사는 사람이랑 그 삶이 되게 다르니까 시골 사람들은 도시 사람 이런 게 아직도 되게 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래서 도시 가서 살고 싶은 게 성공했다는 게 아직은 산진이 있듯이 네네. 거기서 아마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건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바뀌면 되게 돌아가셔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지금 좀 맞아요. 젊은 세대가 많이 등장을 하고 네,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많이 바꿨죠. 그래서 문화나 영화나 이런 거에 지원도 많이 하고 특히 요즘엔 대통령은 이제 한국이랑 굉장히 교류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지금 한국이랑 우즈벡이랑 합계하는 산업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교류하거나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영화들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요. 맞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사실 제가 한번 한 20-30명 정도 되는 젊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서 네네. 그 되게 젊은 분들이 영화에 대한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열정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들도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번 그 영화 중앙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갓 구운 빵이
그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어떤 영화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계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은 관심, 그리고 우리 구잘님의 옛날이긴 하지만 옛날 우즈베키스탄의 맞아요. 모습을 잘 담고 있는 영화이니까 우리 구잘님 생각해서 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아마 재밌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2020년 중앙아시아 영화 주간,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영화 주간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5편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저희가 이제 그 5개 국의 그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뭐 충분한 이야기들을 할 수는 없었지만 다음에 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영화들이 국내 관객들에게 소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구잘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사실상 제가 한국에 산 지 좀 오래됐지만 많은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기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영화를 봐야 이제 이게 이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뭐 사실상 뭐 현재 배경은 아니더라도 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배우는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만봐도 이 나라에 이런 배경이었구나, 이 나라는 이런 느낌이구나, 뭐 가보지 못해도 그래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교류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교류, 뭐 사회적인 교류, 인적 교류, 문화적 교류 다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쉽고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문화, 영화, 음악 이런 교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2020년 중앙아시아 영화 주간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구잘님이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려요. 사실상 저 아까 그런 얘기하셔가지고 저 미녀들수다 처음에 나왔을 때 우즈베키스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만으로도 어디 있는 나라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알려줬어요. 제가 살면서 뭐 아까 얘기하듯이 축구도 한국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장면에서는 많이 알려줘서 진짜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이 알려주시고 이제 우즈베키스탄뿐 아니고 그 5개 국가들은 조금 더 많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저희 구잘님과 함께했던 중앙아시아 영화 주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2020년 중앙아시아 온라인 영화 주간 작품들은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네이버 TV 통해서 전 작품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